현재 울산은 아파트 거래가 많이 없으면서 매물도 많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거래했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대부분 깡통 전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더 큰 사건들과 아파트 폭락의 가능성보다는 상당히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울산 아파트 마찬가지 확인해 보게 되면 최근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하락률 자체가 조금 낮다는 겁니다. 기존 40% 50% 아파트 거래가 하락해서 폭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하락률은 낮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준공이 났는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세대수는 1800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죠. 그리고 15년도에 건축을 했지만은 매매로 278건, 전세 106건, 월세 78건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많은 광고를 내고 있지만은 동일 매물을 묻게 되면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75건, 전세 25건, 월세 24건. 일단 매매로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2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년도부터 가격이 급상승하고 나홀로 4억대를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평균적인 거래대는 2억대, 그리고 거의 하락을 하는 추세로 2019년도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일부 거래가 되었고 다시 예전 19년도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거의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의 전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21년도, 22년도에 거래가 되었다면 대부분 깡통 전세다.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대부분 갭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현재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평 B타입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예전에 1억 8천대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고가 3억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은 갑자기 거래가 안 되면서 2억대로 다시 낮춰졌다가 최저가 1억 8천대 18년 금액으로 떨어졌다가 마찬가지 6월 달에도 1억 8천대, 그리고 또 상승했는 금액대는 1억 9천대. 그 사이에 3월 달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가 있었고 보금자리 특례론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일부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다시 누군가 2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궁디에 본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썩들썩 거리다가 물었죠. 낚시꾼한테 잡힌 물고기가 된 겁니다. 28평 C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이 없었고 1억대 후반에 거래됐고 나홀로 3억대,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34평 A타입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실제 예전에 18년도에 3억 초반대 최고가 5억 9천대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평균적으로 4억 후반대 거래가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해서 3억 초반대 거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3억 중후반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의 금액들이 대부분 3억 후반대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기존에 엄청나게 거래량가 있었던 것은 대부분 갭 투자를 했다. 전세를 안고 다 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깡통 전세입니다. 아직까지 안 터져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있다면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알려주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거 나중에 다 터집니다. 그리고 제가 통화를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인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대부분 주인 사정을 봐주고 일부 금액을 낮춰서 갱신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 지인들도 알고 제 가족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죠. 항상 뉴스를 보게 되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죽고 돈 없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돈 많고 정치하는 것들이 죽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맨날 힘없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고 다쳐서 죽고 일하다가 죽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지금 세입자가 주인을 생각해 준다? 쥐가 고양이를 생각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4평 B타입 거래였고 마찬가지 B타입, D타입 거래였고, 그리고 D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가 2억 후반대에서 나홀로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평균적으로 뭐 5억 초반까지는 인정을 해주되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1월 달에 3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거의 19년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가 아직까지도 하락했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억 중후반대에 거래된 아파트 전세는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3억대의 전세를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뭐 22년도에 3억 후반까지도 거래가 되었어요. 이 뭐야? 4억 4천까지 거래를 했어요. 그것도 22년 5월 달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죠. 그리고 근자에 1억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다. 깡통 전세 결국은 뉴스에 나와야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재계약건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듣더라고요. 예전에 영상에 얘기를 했지만 평생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 분들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왜 목청 한번 크게 소리쳐 보지 못했는 분들, 성질 한번 내보지 못했는 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지 못했는 분들, 항상 그런 분들이 손해를 피해를 봅니다. 남구의 대명루션 아파트 2020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세대수가 817세대로 거의 1000세대에 임박합니다. 그리고 두 타입뿐이 없는데요. 예전 18년도 가격은 3형 초중반대, 그리고 19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홀로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고 21년도에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보금자리 특례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은 했지만은 일부 다시 하락했는 것은 4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에 재정 거래 금액은 3억 초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3, 4억대의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7억 8억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7억 8억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실소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만나보고 통화를 해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3, 4억대, 많으면 5억 6억대가 최고입니다. 하고 통화를 했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분인지 아니면 선호도가 그렇게 3, 4억대로 치중이 돼서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현 입장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한다는 분위기에서 7, 8억대의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3, 4억대에서 하락하는 매물,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조금 높다고 보더라도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에서 하락하는 매물이나 청수가 좋은 매물을 구입하려고 하지 7, 8억대의 로얄층의 로얄동이라고 해서 바보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지방별로 아니면 광역시별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지방은 아예 제끼 놓더라도 광역시에서도 7, 8억대를 선호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거래가 안 되면 급매물들이 나왔을 때 정리가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고 계속해서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나홀로 최고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저층이냐 중층이냐 로얄층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안 사면 돼요. 그 아파트 꼭 사야 됩니까? 지금 모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그 아파트가 하락할지 아니면 더 바닥으로 내려갈지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승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 매물이 안 나오면 그 주변 인근의 매물을 구입하는 게 맞죠. 평균적으로 아파트 세대수와 금액 차이를 딱 비교했을 때 옆에 1000세대 그리고 그 옆에는 뭐 500세대다. 500세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옆에 매물이 6억대에서 7억대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5억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4억대가 나왔다. 뭐 4억대가 나왔을 때는 여기 4억대 매물을 구입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청수를 보는 것이고
동호수와 구조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내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향후 대팔 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역세권을 따지고 학군을 따지고 다 따져봐도 인근의 아파트 가격 대비 더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 매물이 나온다면 대부분 그 아파트를 선호하지. 50m, 100m 차이 없는 그런 아파트, 바로 초역세권, 2분 차이다, 5분 차이다 해서 매덕을 더 주고 사는 바보들은 잘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겠네요.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거래는 안 할 것이고, 평균적으로도 그렇게 거래를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평균적으로 22년도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보게 되면 4억대, 3억대의 전세 거래가 좀 일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현재 마찬가지 대부분 깡통 전세다. 그리고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매물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은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대부분 현 상황에서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며, 우리가 일부 조망권을 선호하는 바다뷰라든지 아니면은 호수뷰라든지 아니면 조명이 아주 좋은 시내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군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은 잊어야 됩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며, 꼭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급매물로 아니면은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니면 일부 가격이 하락했는 매물 중에서 적어도 금액 차이가 1, 2억이 난다면은 100m, 200m 내외의 아파트 중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99%고 상승할 수 있는 프로는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영상에 댓글 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막말로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보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놀면 기분이 덜 나쁘지 싶습니다. 저하고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해봤지만은 한번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이런 영상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동향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상세한 것은 직접 네이버를 보시든 아니면 어플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고, 밥상머리나 술집의 안주 마냥 아파트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은 거래가 줄었습니다. 매물이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가 줄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리늦게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닌다,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다, 책을 읽는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일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지만, 현 입장에서는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동향을 확인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급매물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습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전 뉴스나 기사를 확인해 보시고 흘러가는 동향을 체크하는 것은 내부 부동산이나 어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